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성화라고 합니다. 2006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네. 유튜브라는 게 알려지기 전인데 어떻게 알게 되고 시작을 했나요? 일단 그때 유튜브가 맨 처음에 이제 채널 개설이 된 게 2006년이었고 네. 유튜브가 만들어진 게 2005년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만들어진 지 딱 만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국내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창 이제 임정현 님이라는 기타리스트 분의 네. 캐논락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원래 업로드를 하던 이제 네이버의 핑거스타일 카페라는 이제 핑거스타일 동호회 에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기타 치는 거를 찍어서 계속 올리셨었는데 그 비디오 중에 하나를 보시고 카페 회원분이 유튜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올려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그 댓글을 보시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기타를 아버지께서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기타를 취미로 많이 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왔는데 어느 날 문득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타 한번 쳐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계기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도 원래는 아버지가 먼저 올려주신 건가요? 네, 지금도 채널 자체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그 북콘서트 때 네. 그때만 해도 700만 명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거의 한 1, 2주 사이에 또 5만 명이 늘었다고요. 네. 그 증가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한 1년에 50만씩, 네, 2년에 100만씩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영상? 조회수랑 또 구독자 증가수가 가장 높았던 영상들은 어떤 건가요? 따로 통계를 보진 않아서 영상별로 구독자 수가 느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뭐 따로 이제 순위를 매겨서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 OST를 제가 아마 초등학생 때 연주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영상이 지금 6천만 회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천만 회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네. 그러면 잊지 못할 최고의 경험은 뭔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캐리비안의 해적 말고도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들 중 하나가 제이슨 브라즈라는 가수의 I'm Yours라는 곡이었거든요. 이제 제가 그 곡이 너무 좋아서 핑거스타일로
커버를 해서 올렸었는데 그 곡을 듣고 제이슨 브라즈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내한 공연할 때 게스트로 서서 함께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큰 잠실에 있는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다시 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가지고 그게 항상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덕이 된 경험이 있는지랑 또 그 경험이 기타를 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나요? 방금 말씀드린 게 아마 성덕이 된 어떤 사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제가 항상 인터넷으로만 보고 듣고 연주하던 아티스트가 저를 알고 제가 연주한 거를 이제 반대로 제가 연주한 걸 카피를 해서 연주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저를 본인 무대까지 불러주시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저는 이제 성덕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 연주를 원곡자들이 보고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를 찾아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 컨텐츠가 커버긴 하지만 이 커버를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무대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서 그때 그런 보람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영상들을 올렸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400개, 5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1,400개 정도 될 거예요. 네, 오랫동안 해왔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꾸준하게 제가 중간에 쉬는 기간 없이 계속 쭉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쌓을 수 있었던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셨을 때는 네, 지우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수익 창출을 안 하는 선에서 이제 제가 근무하던 근무지에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영상을 게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날 그 병무청에 신고가 들어와서 네, 그때 딱 한 달간의 조사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이제 고익 생활 하던 중에 올렸던 영상들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때 내렸었는데 한 달간의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수익 창출이 없었던 것을 제가 소명을 했고 그리고 이 규정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네, 아직 명확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수익 창출 없이 유튜브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이 바뀌게 돼서 그때 그래서 이제 한 달 이후에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사실상 공백기가 있었다면은 약 한 달 정도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1,400개, 1,500개 영상 중에서 다 지우고 한 개만 남기라고 네,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남길 건가요? 어렵네요. 너무 많은 영상들이라 딱 하나만 남긴다고 하면은 저는 제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남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발매한 포에트리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인 이제 책 이름과 같은 드리밍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 곡을 아마 남길 것 같아요. 많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그들이 정성화를 선택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본인만의 무기라고 생각되는 게 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제가 연주하는 이 장르 자체가 어떤 이제 반주용으로 쓰이는 연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컬을 위해서 백킹으로 반주용으로 쓰이는 기타가 아니라 저는 이제 프론트맨으로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혼자 공연하는 그런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다른 악기가 필요하지 않고 이제 제가 모든 멜로디와 뭐 반주와 드럼과 베이스와 이런 것들을 다 기타 하나로 표현하는 게 핑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이한 장르를 한다는 게 제 강점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핑거 스타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이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게 되고 그런 부분을 그냥 저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바라고 저에게 협업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그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가요? 그냥 원동력이라 함은 저는 기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고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일을 일찍 찾았고 네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계속 잡고 네, 환경이 조성이 됐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아티스트 분들과도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셨나요? 네 계속 친분을 쌓고 네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성아 기타리스트님만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 중요시하는 건 뭔가요? 저는 일단 함께 있을 때 제가 편해야 돼요. 음, 네 저랑 일단 토픽이 맞아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엄청나신 분이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저랑 안 맞으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저와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저랑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분들이랑 또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처음 기타를 시작했을 때의 꿈은 얼마나 이뤘나요? 그러니까 처음 네, 기타를 시작했을 때의 네. 꿈을 얼마나 이뤘는지. 처음에 생각했던 네. 꿈을 저는 처음에 꿨던 꿈은요. 그냥 기타 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그 정도는 이룬 것 같고요. 근데 계속 성장해 나가고 기타를 계속 쳐오다 보니까 목표가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좀 더 꿈이 커지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 목표치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요즘 꿈은 뭐예요?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저는 가늘고 길게 네, 살고 싶은 사람이라서 짧고 굵게 가는 것보다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라서 이제 계속 음악하면서 제 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리고 제 음악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발표하면서 네, 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렇게 정말 흰머리 나고 늙어서 죽는 날까지도 계속 음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좀 장기적인 목표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이제 음악의 어떤 역사 한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내 이름이 있을 정도로 좀 제가 죽어서도 그 후세대에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운 목표긴 한데요. 저는 앞으로 제가 아직 젊으니까 몇십 년간 꾸준히 노력하면서 제가 계속 해오던 대로 네 꾸준함과 노력을 이제 계속 겸비해서 음악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잘 치고 음악을 잘한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저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 또한 저만의 기준이 있지만 사실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뭐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딱 정해져 있지만 음악은 워낙 이제 본인의 취향이 좀 확고하게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못 치는 연주자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 정말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연주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의미로 저를 지금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 제 연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제 음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것은 음악 취향이고 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아무리 정말 이름 있는
거장이더라도 그 음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저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타 신동 또 기타 천재 등의 수식어들이 늘 따라다니는데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그것들은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타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어린데 기타를 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꽤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더 신기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렸을 때 기타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들을 보면, 그때 저보다 훨씬 잘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나는 천재, 뭐, 혹은 신동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저를 그만큼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뭐, 항상 감사했고, 부담은 되지만, 네. 수긍은 안 했지만 그래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럼 붙었으면 하는 별명이나 수식어들이 있나요? 저는 그냥 저를 아티스트 혹은 뭐 뮤지션이라고 불리는 걸 네, 제일 좋아합니다. 정성화에게 꿈이라는 단어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책 제목도 드리밍이고 네. 또 이번에 그 수록곡도 드리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까 항상 일상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하다 보면은 저도 느꼈지만 좀 사람이 피폐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뭔가 사는데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뭔가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상상이더라도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제 목표라던가 아니면은 저 드리밍이라는 곡을 쓸 때 제가 꾸었던 꿈들, 뭐 제가 좋아하는 밤하늘이나 별, 뭐 이런 것들을 보러 가고 싶다는 이제 그런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저는 항상 작은 것들이라도 좀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에 의해서 나온 곡이 이제 저 드리밍이라는 곡이고, 그래서 저는 이 꿈을 항상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분들에게 꿈을 꾸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맞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야 하면 직업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도 직업은 꿈이 될 수 없다. 네, 라고. 맞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사람 사는 거잖아요. 네,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네, 그런 어떤 철학 같은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소확행. 저는 요즘 근데 매일매일 행복해요. 네, 항상 좀 그냥 기타를 치고 있을 때도 행복하고요. 공연을 하고 있을 때도 행복하고 어떤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때도 항상 행복하고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제 이제 혼자만의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행복하고 네. 가끔은 이제 개인 방송을 켜서 팬분들과 온라인으로 소통도 하는데 그럴 때도 좀 행복한 느낌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인생이 좀 많이 네 그냥 행복한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10살로 돌아간다면 네. 일찍 시작할 생각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어렵네요. 제가 사실은 이제 기타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겪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기타를 처음 시작한 이후로 중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원래 진학을 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모님은 지금 한창 활동할 시기니까 그냥 학교 가지 말고 활동에 전념을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친구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침으로써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제 꿈을 일찍 찾고 그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게 지금의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때로 돌아가도 다시 기타를 잡을 것 같아요. 기타를 일찍 시작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뭔가요? 기타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잡아왔던 그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기타를 잡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가 한창 흥행하고 있을 때 제가 만약 기타를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그 곡을 연주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제이슨 브라즈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커버했던 수많은 곡들을 항상 이제 원곡자분들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같은 무대에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찍 기타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좀 큰 고민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도 좀 꿈을 일찍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얻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일찍 찾아서 잃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창 시절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에 그때 정말 친구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는데 사실 그땐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친구들과 좀 각별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이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친구들과 정말 각별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가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교였어요. 중고등학교여가지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시험을 봐서 합격까지 해놨는데 그때 진학을 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성아에게 친구와 또 동료의 의미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 세상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혼자서는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기 정말 힘들고 항상 저는 남의 제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관계의 중요도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 동료가 중요한 게 일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쉬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어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해주고, 그리고 즐겁게 해주고, 네, 여기저기서 치이고 왔을 때 저를 좀 온전하게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우울에 빠져서 만약에 그냥 골방이 틀어박혀서 음악만 했더라면은 음악 할 때는 행복했겠지만 그 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저는 행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주변의 친구들과 어떤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네,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음악만큼이나 중요한 게 네, 그런 친구 관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악동뮤지션 이찬영 님도 네. 친하고 율승우 님도 네. 친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악뮤 엄청 팬이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과는 어떻게 친구가 됐나요? 처음에는 제가 승우랑 먼저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한창 슈스케가 인기몰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승우가 한창 유명해졌을 때였어요. 네.
페이스북으로 제가 먼저 이제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뭐 방송에 나오는 거 잘 봤다, 너무 팬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답장을 한 거예요. 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친구도 기타를 치니까 당연히 저를 알고 있었는데, 나도 너무 팬인데 우리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가 아마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년 전인데, 그때 처음 아마 석촌호수 근처에서 만났던 걸로 기억해요. 오. 그때 거기서 만나서 기타를 들고 서로 만나가지고 막 처음 보는데도 이야기가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음악을 하는 사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처음 보자마자 이제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음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 그때서부터 좀 친분을 많이 쌓았고 좀 친해지다가 이제 승우가 그때 케이팝 스타도 한창 뜨고 있을 때여가지고 찬혁이가 또 악동 뮤지션으로 엄청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다니던 샵이 같았었는데, 헤어샵이. 그때 승우가 찬혁이 번호를 딴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 다 같은 나이인데 저보고 이제 찬혁이라는 친구도 같이 보면 어때? 라고 먼저 제안을 해서 너무 좋아. 저도 악동 뮤지션 친구들을 너무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같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같이 만나자고 해서 그때 청담 시네시티에서 처음 보자마자 영화를 봤어요. 보자마자 안녕 하고 바로 티켓 끊고 영화관으로 갔거든요. 네, 그랬던 만남이 기억이 남는데, 그렇게 해서 셋이 좀 많이 여행도 다니고 많이 만나고 좋아. 좀 많이 친해졌어요. 오. 네, 그때 재밌었죠. 음악을 하는 또래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처음 연예계 음악에 발을 들이고 난 다음에 또래에 음악하는 친구들을 찾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락이 닿아가지고 딱 이제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재밌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좀 자주 만나고 자주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모임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모인 지는 좀 됐어요, 지금은. 네. 이제 네. 또 잠잠해져서. 네, 아마 뭐 조만간 다시 한두 명씩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좀 따로따로 이제 한꺼번에 모이기보다는 따로따로 좀 많이 만났고, 네, 그래도 이제 같은 또래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들도 저에게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데 불안감은 없었나요? 저는 불안감은 없었어요. 네, 처음부터 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 일을 좋아하니까 잘 되지 않더라도 나는 좋다라는 마음가짐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히 뭐 불안하거나 뭐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대신 지금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드는 것들은 있죠. 네, 이미 성인이 되고 어떤 신동이 아니라 뮤지션으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제가 팬분들이나 대중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불안은 아닌데 그런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1만 시간 이상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네네. 거의 1만 시간이 뭐예요? 거의 한 10만 시간 이상도 한 것 같은데 전문가가 된 것 같으세요? 저는 전문가라고는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라고는 불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이제 경계가, 그러니까 갭 차이가 좀 크듯이 저는 같은 프로더라도
제가 지향하는 바는 좀 더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치는 한참 미달이에요. 그래서 뭐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을 가기에는 아직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하니까 할 수 있다. 네. 성하니까 이러이러 해야 된다. 라고 뭔가 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딱히 그런 말들을 듣고 부담은 안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오히려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허. 네, 오히려 기분이 좋고, 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고 뭐 큰 부담이 돼서 힘들어했다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그런 말들이라도 저는 되게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그런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힘이 됐던 댓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너무 많죠. 근데 대부분의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내가 오늘 일상생활과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너의 음악을 듣고 하루의 마무리를 너무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힘든 게 이제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는 너무 보람차죠. 네, 제가 하는 어떤 음악이 남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휴식이 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보면은 좀 많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돈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싫어진다고 하잖아요. 기타를 치면서 싫어졌을 때도 있었나요? 기타를 치기 싫을 때는 있어요. 여전히. 네.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좀 원하지 않을 때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 어느 날은 기타가 치기 싫어질 때도 있고, 네. 큰 슬럼프가 있진 않았지만 뭐 그런 기타가 치기 싫어진 날은 지금까지 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이 올 때면은 저는 그냥 기타를 손에서 놓아버려요. 네, 그날은 그냥 기타를 안 치고 휴식을 취한다든지 내가 뭐 원하는 뭐 뭔가를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다른 것들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기타를 치고 싶어질 때가 오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다시 기타 잡고 하는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날만 기타를 치기 싫다 뿐이지 기타가 싫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기타가 싫어져서 큰 슬럼프가 오거나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놓는 게 또 원동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대 그때 제가 강연 때도 그렇고 또 사인회 때도 10대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주나요? 아무래도 기타를 시작하는 분들이 제 공연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질문을 할 때면 기타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자기가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도 많이 오고요. 뭐 기타에 관련된 질문이라 하면 이런 기타를 사고 싶은데 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나 이 곡을 연습하는데 이 주법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라는 식의 질문이 좀 많이 오는 편인데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이 정도 실력이면은 이 정도 기타를 사는 게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주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인터넷 방송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질문하실 때마다 뭐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를 이제 직업으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어떤 기타를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실용음악도 있고 제가 하는 핑거스타일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어떤 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 베스트인 것 같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의 정성화를 만든 가장 큰 기회는 뭔가요?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사실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잡아주셨어요. 그때 그 댓글을 보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지나치셨다면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 그 기회를 잡은 게 저는 돌고 돌아서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10살 때부터 유명 아티스트가 협업을 하면서 많은 무대에 올랐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주저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에 대한 그런 검증이 안 된다 라고 또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 라고 아직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도전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저에게 오는 기회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네. 저는 그런 내 실력에 대한 의구심과 어떤 대중들의 시선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기타를 좋아하니까,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고,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은 어떤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그저 나에게 오는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말고 잡자라는 마인드로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음악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내 음악을 원래 들어주던 사람들이 계속 들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때도 있었어요. 스타일을 바꾸라고 했던 사람들은 없었나요? 스타일을 바꾸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편곡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곡 지향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커버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원곡의 느낌을 상상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좀 원곡과 최대한 비슷하게 편곡을 해서 그 원곡의 어쿠스틱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담게 편곡을 해서 올리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너무 원곡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너의 스타일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댓글에 뭐 그런 식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의 커버 지향점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원하거든요, 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제 스타일을 가미하고 원곡의 분위기를 바꿔서 어떤 새로운 곡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편곡들은 제가 작품으로서 앨범으로 발표를 해요. 네, 유튜브랑은 좀 많이 별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댓글을 다시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 앨범을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원곡 그대로를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기보다는 어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스타일을 좀 많이 가미를 해서 편곡을 해서 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 재즈 아카데미에서 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또 꿈을 쫓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서울재즈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봤는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저보다 훨씬 나이가 2배 이상 많으신 40, 50대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직장이 원래 있으셨는데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음악을 배우러 서울재즈 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아무리 타협점을 찾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살더라도 언젠가는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잡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거라면 그냥 일찍부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이번 드리밍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적혀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면 바로 행동에 옮겼으면 좋겠다. 네. 늦은 나이에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내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저는 그만큼 꿈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의 역할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포기하시지 못하고 다시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고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가시돋은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정성아, 또 기타리스트의 정성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으로서의 정성화는 그냥 사실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네, 그냥 제가 방송에서 말하고 이제 시청자들이랑 놀고 떠드는 거 보고 있으면은 얘도 정말 그 나이 또래 애들과 다를 게 없구나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그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커버곡만 연주만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영상을 올리면 얘가 말도 할 줄 아네? 라는 식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뭐 다른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냥 일을 좀 일찍 시작했고 꿈을 일찍 찾아서 제 꿈을 일찍 찾아다니는 사람일 뿐이고 사실 내면은 네,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람 정성화는 그냥 28살의 청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타리스트로서의 정성화는 쉽게 말해서 그냥 포기할 줄 모르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노력을 좀 많이 중요시하고 항상 뭘 하든 저는 포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뭘 시작만 하면은 좀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네, 기타도 아마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타리스트로서의 정성화는 그런 끈기 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이제 기타를 침으로써 네,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편안함, 휴식을 줄 수 있다면 네,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이 네. 세 가지의 능력을 줄 테니까 지금 가진 능력 한 가지를 주래요. 네. 예를 들어 기타 치는 능력. 네. 그러면 뭘 갖고 그걸 주고 싶으세요? 기타 치는 능력을 뺏기는 대신에 얻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만약에 기타 치는 능력을 뺏긴다면 노래하는 능력. 네. 노래는 저는 보컬은 완전히 90% 이상은 타고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워낙 사람이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발성이라던가. 그래서 이것들은 악기 연주와는 다르게 노력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또 그런 것들을 타고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부러웠었는데, 만약에 기타 치는 능력을 뺏긴다면은 저는 노래를 대신 하고 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아마 다른 악기? 네. 어쨌든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다른 형식의 음악들을 하고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꿈을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꿈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절반 이상은 이루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제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은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네, 언젠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태해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하신 분들, 혹은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네, 한 번 살다가 죽고 가는 게 사람인데, 그 한 번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좋아하는 일을 꼭 지금이라도 찾고, 그 일을,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얻는 행복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하시는 일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면서 원래 다녔던 직장 혹은 그 직업보다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그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